을 보니까요, 교재에는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그렸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리고, 물론 답안을 쓰실 때 뭐 이렇게 쓰셔도 크게 뭐 문제 되는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시기에 1, 2, 3, 4 쭉 그냥 답안지에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면은 어때요? 쭉 나열식밖에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은, 요거대로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그죠? 근데, 요렇게 한 페이지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요놈은 어떤 식으로, 굴착공법 종류를 우리가 요즘에, 대단면 터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느 부분에서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도로 터널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도로 터널보다는 무슨 터널? 철도 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철도에 꼭 들어가는 놈들이 어떤 놈들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승강장이라는 놈이 들어갑니다. 그죠? 승강장 터널 단면은 어마어마하게 크겠죠. 그죠? 그 승강장 단면이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3아치 터널을 이용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2아치 터널을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폭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비용도 사실 많이 들어가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많이 만들고요.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반이 불량한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굴착공법을 할 것이냐, 분류를 나눠서 하는 페이지를 작성하는 놈과 분류를 나누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놈이랑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먼저 많이 틀려지겠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3아치 터널을 할 때 어디부터 굴착? 항상 가운데부터 사실은 굴착을 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지반이 양호할 때는 한 번에 파는 거, 전단면 굴착 공법이라는 게 있고요. 한 방에 빡 하고 파냅니다. 자, 요 놈보다 조금 지반이 불량해요. 불량했을 때는 어떻게 위아래 상하 분리 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 자, 그런데 굴착을 하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굴착을 하냐 그랬더니 이 상방 굴착하는 요 부분하고 하방 굴착을 굴착하는 요 시점하고요. 얼마큼 차이? 50m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실시를 하는 게 롱 벤치 컷 C라는 놈을 실시를 해주고 있더라. 자, 요것보다 조금 덜 양호한 놈 같은 경우는 이 50m 이상이니까 50m보다 이하가 됐을 때는 얘는 뭐라고 부른다? 숏 벤치 컷이라고 부르고 있더라. 자, 요 놈보다 조금 더 양호해요. 그랬을 경우에는 상하 분할이 아니라 1, 2, 3 그래서 다단 벤치 컷을 이용해서 굴착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그러면 지반이 불량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랬더니 상방 굴착을 하고 나서 하방 굴착하기 전에 미리 여기에 그 하방 굴착 이제 하기 전이 되겠죠. 그죠? 상반만 뚫은 상태에서 그 상반 뚫은 하단에다가 가 인버트라는 콘크리트를 미리 이렇게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로 이렇게 오므라지려고 그러는 부분은 없애주려고 그러겠죠. 자, 이 터널 단면을 본다 그러면은 터널 단면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러면 가장 큰 폭을 보여주는 부분은 사실은 요 맨 밑에가 아니라 약간 맨 밑에서 약간 올라온 부분, 요게 이제 가장 큰 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SL 라인, 스프링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라인이 볼록하죠. 우리가 아치교 같은 경우는요, 아치 교량을 본다 그러면은 가장 볼록한 부분이 가장 많은 처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죠? 가장 큰 응력을 받게 되겠죠. 그죠? 터널도 그런 식으로 가운데 부분을 이제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으로 응력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응력이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치 이펙트가 나오는데 결국 위에서 주고 있는 하중이 양옆으로 이런 식으로 하중전이 응력의 재분배 현상에 의해서 치마량이 어떻게 다른 쪽으로 치마가 발생하게끔 유도를 해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SL 라인 굴착폭을 확대한 부분이더라. 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니까는 미리 가 인버트를
설치를 해 준다는 겁니다. 왜? 지반이 불량하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은 그거 말고 또 어떤 놈이 있느냐 그랬을 때 굴착을 할 때, 예, 요쪽을 한 번, 그리고 오른쪽을 한 번,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을 분할해서 굴착하는 방법이 있더라. 예, 그래서 좌우측은요, 위아래 1, 2, 위아래 1, 2,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3, 4, 5 이런 식으로 굴착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러면 이제 측벽 도갱 굴착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놈의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사이드 파일럿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출제가 된 게요. 사이드 파일럿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고 측벽 도갱 굴착 공법이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또 다른 이거 어떤 게 있느냐 그랬더니 터널 단면을 봤을 때 한쪽만 먼저 반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센터 라인에서 다 먹는 게 아니라 약간 더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한쪽만 이런 식으로 분할 굴착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양옆에 못해 먹은 부분을 3, 4번 단계로 이런 식으로 해 먹는 게 있더라. 이러면 이제 중벽 분할 공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고 나니까요, 만약에 사이드 파일럿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내가 어떤 다른 공법이랑 비교 설명을 하고 싶을 때, 그렇죠? 3아치를 그리든 2아치를 그리든 어떤 그림을 그려가지고 비교 설명하기가 너무너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양호한 집안이냐, 불량 집안이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도 해줄 수가 있겠더라. 터널 단면은 피로 내공 단면 시공법 라인 두께를 고려하여 형상 크기를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은 굴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엑스트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놈 하나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널 단면 결정 시 고려 사항. 그래서 터널 구멍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겠죠. 숙제를 하시면서 터널 쪽에 이제 숙제를 하시면서 터널 그림을요 어마어마하게 그려 보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요 저 역시도 터널 그 합격 당시에 이제 4교시 때 문제가 이제 터널 문제가 나왔었어요. 서술형으로. 근데 터널 그림만 그리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4교시까지 이제 시험을 봐보신 분은 알겠지만 4교시가 끝나고 나면요 손가락이 너무 아픕니다. 손목이 너무 아프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가락이 막 쓸렸어요. 자꾸 볼펜에 이렇게 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손가락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밖에 안 그리고 나왔거든요. 그런데도 점수는 많이 나왔어요. 즉 다시 말해서 터널 쪽은요 그림을 매우 많이 그리고요 그림에다 설명을 다 해주시는 게 매우 좋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터널 단면 결정식 고려사항을 보니까요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복공이라는 걸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놈의 이제 라이닝이라는 놈을 치게 되는데 라인에 대한 두께를 검토를 해 주셔야겠죠. 이놈이 두꺼운 놈인지 얇은 놈인지에 따라서 안에 내부 필요 공간이 틀려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부의 필요 공간은 라이닝까지 쳤을 때 여기까지의 기럭지를 필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안에 이제 어떠한 철도 시설물이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탑차가 아니면은 뭐 25톤 덤프 트럭에 이런 식으로 다니든지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 어떠한 구조물을 이런 식으로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해 주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요 라인이 무슨 한계가 되냐 그랬더니 건축 한계가 되겠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는 뭔가 오른쪽이 약간 허전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다 이제 간단한 플로 차트, 터널에서 간단한 플로 차트 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왜? 쓰고 싶은 말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인 차트 본인만의 거 아무거나 하나 이제 가져가시라고 만들어주는 차트 형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져가시고 터널이 되든 교량이 되든 항만이 되든 하천이 되든 도로가 되든요 이 안에서 놓을 수 있는 내용만 따로따로 정리만 조금씩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굴착 공법을
선정을 해 주겠죠. 예, 거기에 따라서 단면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예, 이거에 맞는지 틀린지 이제 결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노가 됐다. 그러면 다시 굴착공법을 선정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끝나면 그대로 이제 설계라는 놈을 이제 해 주시면 되겠더라. 그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고 나서 우리가 뭐를 볼 수가 있다? 굴착이 끝나면은 사람이 보는 거는 마지막 장, 마지막에 단면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놈의 이제 막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그러죠. 그죠? 끝이 어떤 형식으로든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벽을 우리가 막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터널에서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요 막장면을 관찰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관찰해 주는 놈을 갖다가 페이스 매핑이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스 매핑을 통해서 굴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떠한 파세대가 존재를 하는지, 아니면은 지하수의 높이가 얼마큼 되는지, 요놈이 이제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거를 눈으로 직접 관찰하는 거를 페이스 매핑이라고 부릅니다. 페이스 매핑이란 매 막장마다 굴착면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아래만의 평점 기준을 이용하여 다음 굴착 시 정보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제가 앞서서 그린 굴착면들은요, 굴착 설계 굴착선을 명확하게 표시는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터널 단면 그릴 때 설계 굴착선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표시 어려운 거 아니고요. 그냥 도깨비 뿔 마냥 그냥 삐죽 몇 개만 그려주시면은 이게 채점위원이 이게 설계 굴착면을 얘가 그렸구나, 아니면 굴착면을 그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막장을 이제 우리가 쳐다보게 되는데요. 이 막장 안에는 단층대나 아니면은 파쇄대 같은 놈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그쵸? 어디선가 계속 물이 질질 나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 용수량이라든지 용수 상태 같은 거를 우리가 체크를 해 줄 수가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단층대는 아닌데 안반이 이제 금이 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금 간 거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이제 전리라 그러는데, 전리의 간격이라든지 전리 사이에 들어있는 이물질, 전리 상태, 이런 놈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팽창성 암이 있잖아요.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세 편사 녹 중에서 쓰고 싶으신 거 그냥 뭐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겠네요. 존재 유무 같은 거를 페이스 매핑을 해가지고요, 전부 다 체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매핑